금방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개축허가는 건축법 기준에 맞는지 현황도로가, 두 번째 통행권한이 있는지 허가 신청자한테, 세 번째 소유자는 배타적 사용소권이 제한됐느냐 안 됐는지. 사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현황도로 책 첫 번째 사례입니다. 현황도로에 135개라 그랬죠. 첫 번째 사례, 2종 일반 주거에서 이걸 개축허가를 하려고 하는 허가를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1940년경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진입로가 없다는 거예요. 진입로가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보수적으로, 이게 대구 겁니다. 이게 한 필지거든요. 이 빨간 것이 한 필지인데 2006년에 명의신탁 해지로 분할이 됐어요. 그러니까 1940년에 한 사람 땅에 건물을 각자가 5사람이 사서 지었어요. 그래 놓고 땅은 등기를 안 넘기고 그냥 두었어요. 그랬다가 2006년에 소송을 해가지고 5사람이 자기 앞으로 땅을 받았는데, 이 세 필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지금 이 빨간 선이 가느다란 게 이게 도시계획도로잖아요. 접해 있으니까 진입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진입로가 없는 맹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분할할 때 판사님이 이 안의 도로는 점유 취득 시효를 인정 못 하겠다. 왜? 공로기 때문에. 일반 공용은 통행로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해서 온 소유자 명의로 지금 남아있고, 요것만 등기를 5필지가 내갔어요. 그러니까 이 땅 소유자가, 죄송합니다만 이 땅 소유자가 법을 모르니까 내 땅이니까 사용료 달라고 이 사람한테 요구를 하고, 이 두 사람한테, 이 사람은 이제 못하겠죠, 안 쓰니까. 이 두 사람한테 사용료 달라고 하고, 시청에 가서 떠들으니까 구청은 이거 개축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참, 그래서 몇 년 동안 속 썩고 지금 이거 수리만 해가 그냥 쓰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까지 왔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갔습니다. 그 권익위 사람들도 공부를 안 하면 못하는 거죠. 해결책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본강의 때 공부를 해야 될 일인데, 자, 보십시오. 이게 그겁니다. 이 두 채의 기와집, 오래된 거죠. 이게 도시계획시설 도로. 이게 새로 지어진 길. 이 길은 이제 땅 주인이 자기가 불법적으로 여기다 갖다가 컨테이너 갖다 놨어요. 컨테이너 신고를 해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신고 사항이죠, 컨테이너는. 근데 신고해도 이게 일반 공유 통행로라고 지방법원 판례가 있었으니까, 판결문이 있었으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로에다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5가지를 봐야 된다는 건, 이제 제목만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신원을 밝히시면 지금 오늘 강의한 내용 다 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가, 금방 봤던 현황도로가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기준에 맞으면 개축허가 해줘야 돼. 안 맞으면 그걸 핑계로 못 해주면 되니까, 그걸 이유로. 건축법 도로로 반드시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건축법 44조에 접도 의무 예외가 있잖아요.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걸 법원이 2차례에 걸쳐서 공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법원 판결문 2개 가지고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 신청자한테 통행권한이 있는지, 당연히 통행권은 있죠. 자기가 그 5채를 분양을 받아서 진입로조차도 점유 취득 시효로 받아갈 권리가 있는데도 공로니까 못 해주겠다고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이 택지를 조성해서 했다는 이런 대법원 판례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자가, 그러니까 도로 소유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원이. 예.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허가 신청자한테 통행 권한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골목길 소유자는, 지금 억지를 부리는 소유자는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근거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고, 이 개념 정도는 알아야 변호사님이 설명하면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제 동의를 할 수 있거든요. 권리 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80년간 주민 사용해온 건 조례도로로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99년 5월 9일 날 조례도로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 요건에 맞으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그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잘 몰라가지고 안 해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때는 또 이제 행정심판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이제 해야 되겠죠. 허가권자한테는 재량적 거부 권한이 있다. 이유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대해서는 기속행위지만
개발행위는 개량행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게 다 개발행위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예외 사유가 있잖아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건축물의 건축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다 공인중개사 때 보이셨잖아요. 국토계획법 56조 1항 1호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무엇이다 나왔잖아요.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가권자가 막강한 재량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개발행위 허가 예외 사항에 해당되느냐, 이것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고충민원 신청하거나 반려처분 친원 소송하거나 아니면 땅 주인을 상대로 통행권 소송을 하거나,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하는 거나 이 셋 중에 하나겠죠. 물론 이제 고충민원을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변호사님한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요. 뭐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지식이나 또 뭐 그냥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덜렁이 행정심판으로 가거나 행정소송으로 가면 변호사님도 못 도와줄 확률이 높다. 왜? 변호사님도 그쪽에는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자, 첫 번째 사례 정리하면 금방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개축허가는 건축법 기준에 맞는지 현황 도로가, 두 번째 통행 권한이 있는지 허가 신청자한테, 세 번째 소유자는 배타적 사용수권이 제한됐느냐 안 됐는지, 그리고 지자체는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지 또는 거부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법률적 근거인지,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고충민원과 반려처분 통행권 소송을 통해서 이런 걸 대응해 가야 되는데, 결론은 우리 중개사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걸 통해서 맹지라고 해서 조금 저렴하게 나온 물건을 잘 중개하거나 아니면 내가 싸게 사서 허가를 받아서 가치를 높이는 이런 방법이 진입로에 무수히 많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 마치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